늦은 밤이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해서 보니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라고 놀라셨던 적 없으십니까? 혹은 여름 휴가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나도 비싼 숙박료에 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이 택시 회사나 숙박업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학 이론에 딱 들어맞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일에는요, 사실 경제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용어를 일상 속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릴 알고 보니 경제 시간,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서연 시사캐스터와 함께 만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이 주식하고 경제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경제 용어 정말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용어들을요, 쉬운 일상 속 이야기들로 풀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경제 용어 하나씩 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상을 보내다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그 속에 다 경제 용어, 경제학 어떤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앞으로 오서연 시사캐스터께서 재미있고 쉽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격 차별입니다. 가격 차별입니다. 오늘 키워드예요. 가격 차별. 이 뭐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어떤 용어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 그리고 오서연 시사캐스터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알고 보니 경제. 오늘 퀴즈도 있나요? 퀴즈 있습니다. 좋습니다. 퀴즈 내어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이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지불 의사나 수요, 구매하는 시간과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아침 시간대에는 티켓 가격을 낮게 받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또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단어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번 가격 차별, 2번 가격 담합. 좋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가격 차별, 보기 2번 가격 담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너튜브 채팅창으로도 정답 맞히실 수 있습니다.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 너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채팅창으로도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 네, 오랜만에 우리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거 얼마나 만나기로 했는데 예, 잘 됐네요. 정말요? 예.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준비를 딱 마치고요. 네. 약속 장소로 이동하려고 해요. 이 맛있는 음식점이 모여있는 시내로 가려면 네. 3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스를 탈까, 네.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에 빠지게 되죠. 예. 날씨가 무지 덥기는 한데 네. 또 택시 타는 건 뭔가 과소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렇죠. 그냥 버스를 타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자. 네, 그렇게 한참을 재미있게 놀다 보니 네. 어느덧 시간이 새벽 1시가 됐어요. 1시가 됐습니다. 대중교통은 네. 모두 마지막 차까지 떠나고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선택지 뭐가 남았죠? 친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야죠. 농담이고. 농담이고. 친구도 대중교통 왜냐면 함께 회식을 그렇죠. 뭐 네.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택시가 남았겠네요. 대중교통은 다 끊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제 남은 선택지는 택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택시를 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딱 도착을 해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요. 네. 택시 요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야간 할증이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택시가 늦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받는 것. 네. 바로 오늘 알아볼 키워드 가격 차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가격 차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지나면 택시 요금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할증이 붙어서 네. 금액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좀 당황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가격 차별 때문에 택시 요금이 달라지는 건지 잠깐 궁금하고, 우선 이 가격 차별은 정확하게 어떤 걸 지칭하죠? 네, 가격 차별은 말 그대로 네. 동일한 상품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격 차별에는 네.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먼저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건데 네.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사치품 시장에서만 드물게 발생하고요. 2급 가격 차별도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를 집단으로 묶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개 이내로 사면 하나당 가격이 10만 원, 하지만 그보다 많이 구매하면 하나당 가격이 9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오, 재밌네요. 그러니까 10개 이내로 사는 소비자 집단은 물건 하나당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고, 네. 11개 이상 산 사람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소비자 집단을 집단으로 묶어서 가격 차별을 하고 있다. 네. 요 내용인군요. 요게 2급 차별. 요게 2급 2급 가격 차별. 네. 오, 그렇다면 앞서서 그 상상력을 펼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택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 택시 요금이 달라지는 거, 요거는 또 어떤 가격 차별,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아직 네. 말씀드리지 않았던 3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급이군요. 네, 3급 가격 차별은 네.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집단을 오. 나누고요. 또 음. 거기에다가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야, 재밌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또 나왔어요. 네.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는데, 자, 뭔가 이 탄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네. 이게 통통 튀는 약간 용수철 같은 거, 아니면 뭐 짐볼 같은 거, 요런 네. 게 생각나는데, 네. 탄력, 그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탄력성이란 외부의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용수철도 어떤 용수철은 위에서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용수철이 있지만 네. 또 어떤 용수철은 아무리 큰 힘을 가해서 눌러도 그 움직임이 좀 덜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떤 충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클 때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걸 용수철로 풀어주시니까 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탄력성이라는 그 말 앞에, 단어 앞에 이 가격이 붙은 거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맞게 해석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이 네.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네. 바로 오늘 핵심 주제인 3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렇군요. 1급, 2급, 3급까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소비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게 가격 차별이고, 총 3가지 1급, 2급, 3급 전략이 있었는데, 그중 3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택시가 새벽에 요금이 올라간 건요, 3급 가격 차별이 적용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다시 그 택시 이야기로 좀 마저 넘어가서 결론을 이제 여쭤볼까요? 네, 아까 상상했던 상황 네. 기억나시죠? 당황스럽죠.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가격이. 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근데 택시 말고도 네. 버스나 지하철처럼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버스를 이용했던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럴 네. 때는 택시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택시 가격이 조금만 높아져도 다른 선택지로 쉽게 우리가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네. 나 지하철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택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네. 그러네. 그러면 다른 선택지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론처럼 이 낮에는 택시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3급 가격 차별의 핵심이 바로 음. 가격 탄력성이 큰 집단에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네.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낮에는 네. 택시 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늦은 밤, 뭐 새벽 같은 이런 시간대에 택시 말고 집에 갈 수 있는 어떤 별다른 수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대에는 요금에 대한 그런 민감성 같은 게, 이 민감도가 낮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즉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선택지가 없으니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죠. 예. 새벽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이 기사님들도 쉬셔야 그럼요. 되니까 예. 택시 공급은 적은데 맞아요. 또 회식 혹은 또 음. 야근 등으로 늦은 시간에 택시를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때는 가격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택시 요금이 높게 설정되는 이유, 이제야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할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뭐 택시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이 아니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가격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 가격 그 규제 요금인데 제도적으로도 이 경제 원리를 반영해서 할증 요금이 설계되어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택시 그 야간 할증 요금 있잖아요.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강원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요. 네. 낮 기본 요금은 4,600원입니다. 맞습니다. 택시 심야 혈증이 적용되는 구간이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 이 사이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할증이 정점을 찍는 시간대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이때 30%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이고요. 30% 할증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크 타임을 제외한 할증 구간은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아, 그러네요. 30%, 20% 이렇게 할증 구간이 있고 늦은 밤에 택시를 탈 때는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택시 이용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퀴즈 한 번 더 내어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경제학 용어 퀴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마다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서 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 학생에게는 할인된 가격을 받고 일반 성인에게는 정상 가격을 받는 것 역시 이러한 경제 개념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를 또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가격 차별, 2번 가격 담합입니다. 자, 보기 1번 가격 차별, 보기 2번 가격 담합이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청취자분들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번호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8698번님께서 근로자도 밤샘 근무를 하게 되면 심야수당이 붙듯이 기사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지요 라고 또 그럼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가격 차별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3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택시 야간 할증 사례 말고 네. 뭐 또 다른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곧 음. 8월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세우셨어요? 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우셨나요? 아직입니다. 아직인가요? 예, 아직이에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세우실 텐데 네, 네. 이 시원한 바닷가 앞 숙소 예약을 하려고 보시다가 또 너무 비싸서 놀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간만에 놀러를 왔으니까 음. 또 숙소를 바닷가 먼 곳으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맞습니다. 없이 비싼 숙박시설을 예약한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3급 가격 차별이에요. 여기도 3급 가격 차별이 적용되는군요. 네. 지금이 딱이네요. 극성수기 7말 8초라고 보통 표현을 그쵸. 하시잖아요. 지금이 가장 비싼 시기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런 성수기에 바닷가로 간만에 휴가를 떠난 분들은요. 가격이 진짜 부담스러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바닷가 뭐 휴양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기꺼이 뭔가를 감내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테니 네.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성수기 숙박시설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가격이 높아도 아무래도 다른 선택지도 없고 맞아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그러네. 시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높아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네. 다른 곳도 이미 다 마감이 된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또 요즘 영화 티켓 값이 정말 많이 올랐던데요. 영화 티켓, 맞아요.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나운서님은 영화 티켓 값이 한 어느 정도는 돼야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 강원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영화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확실히 올랐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네. 결제하다 보면 옛날에는 한 두 명이서 가서 한 18,000원 막 이렇게 그쵸. 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올랐어? 맞아요. 놀랄 때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낮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15,000원, 뭐 14,000원 이 정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한 11,000원 정도면은 이게 큰 차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11,000원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렇죠. 저도 한 그 정도 되면은 네. 좀 더 영화를 좀 자주 보고 싶다, 봐야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들 것 한 같은데요. 5편 볼 거 한 7편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 해보거든요. 것 같죠. 네. 근데 만약에 영화관이 음. 모든 영화의 티켓 값을 네. 15,000원으로 통일한다면 네. 저희와 같은 10,000원, 11,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없겠죠, 영화관이. 맞습니다. 그러네. 하지만 만약 아침 특정 시간대에 네. 10,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있다면 저희와 같은 소비자도 오늘 오랜만에 영화를 좀 일찍 일어나서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명 조조 영화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조조 티켓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모든 티켓이 시간대에 상관없이 15,000원이라는 하나의 가격으로 딱 고정이 됐다면 서윤 씨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잃게 되겠지만 그렇죠. 조조 할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영화관 입장에선 어쨌든 이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관 입장에서도 네. 이득이고 저희와 같은 소비자도 굉장히 맞아요. 이득인 상황이죠. 네. 이렇게 아침 특정 시간대와 그 이후 시간대의 영화 티켓 가격이 다른 것도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3급 가격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이런 경제 이론들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되게 좀 재미있고 뭔가 확 와닿네요. 이해도가 좀 빨라진 느낌입니다. 제가 이 경제학적으로는 진짜 약하거든요. 아, 정말요? 오늘 오소연 시사캐스터 덕분에 이해를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퀴즈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알고 보니 경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 예. 1번 가격 차별입니다. 자, 보기 1번 가격 차별이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총 4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6번님께서 택시를 야간에 타다 보면 미터기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야 시간 그리고 우리 기사님 모두 다 안전운행 부탁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고마운 문자 보내주셨고요. 2077번님께서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과 휴양시설 가격이 높았던 것 이것도 가격 차별이겠죠?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85번님, 7084번님, 2077번님, 573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학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이야기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